광고 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고 효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겠죠. 그래서 광고 효과에 대한 인위적인 상승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정확한 효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냐, 다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보다 정확한 광고 전략의 수립도 가능해지겠죠. 아이플레테아는 현재 약 2만 5천 명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청하는 광고 및 프로그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MOU 체결식을 통해서 앞으로 실학회 회원들께 TV 광고의 효과에 대한 양질의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할 3편의 논문 역시도 이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고요. 저희 실학회는 아시다시피 산학협력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학회의 산학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실학회 회원으로서 아이플레테아 측에 감사드리고요. 또 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MOU 체결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정미 회장님과 아이플레테아 측의 조용곤 대표님께서 앞에 자리하고 계시고요. 양해각서 앞에 제목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짤막하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서비스를 저희 회원분들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들이 이 양해각서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회장님께 여쭤보니까 오늘 학술대회가 끝나고 나면 학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해 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시고 숙지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각서 한국광고 PR 실학회 그리고 주 아이플레테아는 리얼라이브 채널 앱을 사용한 TV 광고 효과 조사와 관련하여 선의와 성실로 협력할 것을 협의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자세한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회와 또 아이플레테아 측이 서로 상생 발전하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사인해 주시고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같이 일어나셔서 사진 한 컷 찍으시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좋은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저 지난번에 이제 실학회에서 간단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 참석해가지고 이 아이플레티아에서 하고 계시는 실시간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이런 발표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어떤 광고 효과에서 이제 오늘날 굉장히 이제 뭐 지상파 광고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에 대한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어떤 소비자들이 무슨 광고를 보고 있고 어떤 방송에서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가 이거를 알 수 있다면 굉장한 이건 정말 효과가 있다. 광고 효과를 살피는 데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의 아이디어는 방송 광고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드라마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예능도 있고 아니면 시사 프로그램도 있고 뉴스도 있어요. 그런 그 프로그램 장르별로 어떤 광고의 유형을 다르게 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조사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발상으로 이 연구를 하게 됐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정말 얼마나 방송 광고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2019년도에 그 문화 콘텐츠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제 방송 광고 총 매출액이 2018년 기준으로 3조 2,2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40.3%를 차지한 지상파 방송은 감소한 반면에 이제 50.1%를 차지한
방송 채널 사역자의 광고 채널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어드레스블 TV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어떤 스트리밍에 어떤 관련되어서 광고비가 좀 증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잘못 넘겼네. 네, 그래서 이제 지상파 광고비는 계속해서 매년 이제 감소한 반면 이 위성방송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6.6% 성장하는 이런 3년 평균 35.1%가 증가한 반면에 지상파 광고 방송이 3년 평균 10.5%가 내려가는 이러한 이제 역효과가 나타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송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를 제외한 위성이나 어떤 종편 광고비가 증가한 현상을 보였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라고도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광고비가 감소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위성파나 종편은 조금씩 증가해 왔다는 것을 이렇게 살펴본 바는 어떻게 봤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이제 있어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광고 어떤 TV를 시청하는 것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광고비가 감소한다, TV 광고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광고 시청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무슨 광고를 보는지를 살펴본다면 보다 전략적인 광고 효과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그런 TV 광고가 어떤 방송 광고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방식으로 장르별 어떤 상품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정확하게 조사해 본다면 그 조사에 의거해서 전략적인 광고의 어떤 효과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발상을 두고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특히 이러한 어떤 과정에서 오늘날에 이제 TV를 시청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시청이 양상이 다르다라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서 1인 가구들이 집에 가서 혼자 남아있는 시간에 집콕하는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TV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다인 가구가 어떤 시청하는 그런 것보다는 1인 가구가 TV를 시청하는 그런 양상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면도 실시간 조사를 통해서 아이플래티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 장르별 상품별 효과를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그런 광고 효과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조사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본 문헌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떤 PPL,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PPL 효과가 다르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와 예능의 PPL은 다르다고 있지만 드라마와 예능, 뉴스의 광고 효과가 다르다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그 드라마와 예능의 앞뒤에 또는 뉴스 앞뒤에 나오는 광고 효과가 상품별로 다를까라는 것은 아직 없다는 것이죠. 그런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래티아를 통해서 어떤 이런 기존의 PPL에서는 분명히 예능과 드라마 효과 다르다고 했듯이 그냥 광고 효과에서도 다른 어떤 장르별 그것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그런 구매 위험이라고 하는 어떤 광고 상품에서도 어떤 상품은 되게 구매 위험이 높다고 느끼고 어떤 상품 구매 위험이 낮다고 소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매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품과 구매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는 상품의 그런 효과도 분명히 어떤 그 장르에 따라서 TV 장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품이 실용제냐 쾌락제냐에 따라서 어떤 만약에 쾌락제 같은 경우에 예능에서도 효과가 있고 실용제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서 효과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발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광고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광고를 이용하는 용이도라든지 광고에 대한 이해도를 다르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별로 이제 저는 가구에 되게 좀 집착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요즘 1인 세대가 늘어나고 1인 세대는 집에서 TV를 많이 시청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정말 맞을까라고 해서 문헌 연구를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보면 1인 가구가 이제 20대는 30대 또는 50대 60대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층의 1인 가구가 많고 그 다음에 젊은 층의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들의 어떤 태도가 2세대 3세대 가구보다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TV 시청 시간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1인 가구는 TV 시청 시간이 저기 나타난 것처럼 3시간 10분입니다. 그런데 1세대 가구는 3시간 24분, 2세대 가구는 2시간 22분, 3세대 가구는 2시간 53분. 저 가운데 점점점이 바로 이제 시청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1인 가구가 왜냐면 집에서 이제 혼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할까? 그러면 TV로 영화를 본다든가 TV로 예능을 본다든가 어쨌든 집에 혼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같이 있는 세대보다는 TV를 많이 볼 것이다. 또 요즘은 이제 클립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네이버나 이런 걸로 막 영화도 보고 TV도 많이 보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집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내 테레비를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집에 한 대의 테레비가 있으면 사실 모여서 이렇게 TV를 보는 그런 문화는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클립 영상으로 보지만 혼자 사는 1세대는 다 집에 TV가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그래서 자기 혼자 열심히 TV를 시청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TV 시청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가장 혼자 사는 사람이 시청 시간이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시청 방식이 나와 있는데 혼자 TV 보기를 선호한다. 46.5% 1인 가구. 그 다음에 1세대 가구는 51.7%, 2세대는 33.3%, 3세대는 41.0% 같이 뭔가 이제 혼자 TV 보기를 많이 즐기는 사람이 1인 가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의 장르별 로 어떤 상품의 종류, 이제 구매율이 높은 상품 광고냐 낮으냐 아니면 쾌락제냐 실용제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어떤 광고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런 소유비자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광고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구 모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이프 스타일은 사실 저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잘 살펴보고자 했는데 1인 가구에 대한 이제 많이 얻지를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떤 성별이라든지 결혼 여부 청년, 중년, 노년, 그 다음 1인 다가구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보았고요. 광고 효과에서는 구매 의도, 광고 선호도, 광고 이해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제가 이 데이터를 제가 만든 설문지가 아니고 설문지부터 처음부터 제가 설계를 해서 하나하나 문항별로 이렇게 했으면 이제 보다 더 세밀화된 다른 여러 가지를 좀 종속변이 만들 수 있었는데 저는 이 데이터를 이제 아이플래티아에서 받았어요. 갖다 보니까 여기 가지고 계신 그 데이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사실 제가 나름대로 구매 의도 뭐 광고 선호도, 광고 이해도를 주신 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 보면 모델이 마음에 든다, 뭐 음악이 BGM 마음에 든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광고 선호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광고가 잘 이해된다, 뭐 그 다음에 싫지 않다 이런 걸 광고 이해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 나름대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르에 대한 구분은 장르가 원래 이제 그 방송영상 산업 100세 보면 이렇게 되게 다양한 장르가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방송 영상 100세도 뒤에 보면 이제 종합적으로 한 5개 정도로 요약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드라마, 예능, 문화, 교양, 정보, 뉴스 보도, 시사, 영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플래티아에서 요 내용을 받아서 데이터 시스템을 받고 이 아이플래티아의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거는 그 옆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요 광고를 받느냐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주신 자료에 보면 몇 월 며칠 며칠 누가 요거를 어느 방송에서 무슨 지상파면 지상파 위성에서 봤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바로 조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효과성에서는 의미 있는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서 참 좋았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의 아까 안타까운 점은 제가 이제 이 설문지를 드릴 때 설문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해가지고 각각의 질문하고자 하는 문항을 다 만들어서 딱 들어서 딱 받았으면은 정말 이제 그걸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요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주신 데이터다 보니까 이 가구 수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이 숫자가 굉장히 1인 가구 69명이었고 다인 가구 1018명으로 굉장히 이 비례가 안 맞게 이렇게 나와서 1인 가구를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결혼 여부를 가지고 1인 가구인지 아닌지를 약간 간매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혼과 기혼의 어떤 차이점이 1인 다인 가구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해보자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결과 제품 구매 의도에 따라서 이제 위험별 TV 장르에 따른 효과에서는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즉 구매 위험과 TV 장르가 다 이제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구매 위험 곱하기 TV 장르 이거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광고 선호도에 대한 차이는 있었지만은 구매 위험 제품별 TV 장르 이것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아까 구매 의도, 광고 선호도, 광고 이해도로 했는데 광고 이해도에서 굉장히 효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광고 이해도 특이한 거는 각각 이제 구매 위험과 TV 장르가 이제 광고 이해도에 미친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차이는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 제품의 구매 유형 차이와 장르를 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걸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봐라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었고요. 그게 어떤 영향을 끼쳤다는 게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사용 가치별자, 실용제와 캐락제로 나타났을 때는 구매의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호작용 효과도 역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선호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광고 이해도 역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광고 이해도라는 측면이 뭔가 상품과 장르와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광고 이해도에서는 사용 가치와 장르의 어떤 상호작용 효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데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드라마와 뉴스 시사가 쾌락제에서는 굉장히 높은 그리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실용제에서는 드라마와 뉴스 시사가 되게 실용제는 드라마는 되게 3.0인데 뉴스 시사 2.9 이렇게 비교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 가치라는 것은 어떤 그런 드라마 장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쾌락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높게 나오는데 실용제의 경우는 뉴스 시사 이런 것은 낮게 나오는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상호작용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는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장르에 따른 광고를 다르게 전략 매체 기획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되게 보여주는 그런 유의미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라이프 스타일 보고자 했으나 1인 가구가 없어서 성별과 기혼 미혼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성별에 따라서 광고 이해도에서 차이가 나왔어요. 선호도와 구매 의도 역시 차이가 안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해도 부분에서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해도에서는 이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성별 차이가 이해도에 따른 그러한 효과에서는 역시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고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결혼은 제가 미혼 기혼이라는 것이 미혼이라는 거 약간 1인 가구성이 있고 기혼이라는 것은 약간 사람이 다인 가구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혼 여부는 구매 의도와 광고 선호도의 차이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광고에 대한 구매 의도라든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결혼 여부 차이에서 그 제품의 가치가 실용제냐 캐력제에 따라서 이제 상호작용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구매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장르가 실용제냐 캐력제에 따라서 다른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아까 제가 생각했던 1인 가구 다가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좀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다 역시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가구수 아까 너무 숫자 적어서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세대에 따른 차이가 구매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 세대는 제가 나이별로 하면 되게 다양한 초등학교 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어요. 설문지 대상의 데이터에.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그냥 3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 장년, 중년으로 나누고 30세 이하, 그 다음에 30세에서 50세, 그 다음에 50세에서 50세 이상 이렇게 청년, 중년, 장년 3가지 세대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구매 의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해 보면은 어떤 세대별로 당연히 구매 의도 제품의 구매 다르겠죠. 그래서 나온 거 당연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르와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상호작용 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설문지를 제가 처음부터 구조화된 설문지를 해가지고 잘 정리했다면 좀 더 이제 효과적인 그런 데이터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웠고요. 사실 이제 이걸 통해서 어쨌든 그런 장르와 실용제, 쾌락제 그리고 어떤 상품별 광고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어떤 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이 연구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제가 이렇게는 했지만 좀 더 이제 오늘 MOU를 체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데이터를 좀 더 이렇게 아까 1인 가구 원하는 그런 설문지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한다면 좀 더 발전된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MOU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게 시간을 그냥 딱 맞춰주시고 또 내용도 잘 소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론은 남서울대학교 최명일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토론해 주시고 또 저도 또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뭐 한 시간이 좀 할애되는 대로 같이 좀 질의응답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되는 거죠, 이거? 예. 안녕하세요. 남서울대 최명일입니다. 예. 저기 사실은 이게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원고인지 모르고 받아봤는데 제가 그동안 이거 해결하려고 엄청 고민했는데 결국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걸 이미 하시고 계시다니까 좀 일찍 알았으면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광고 효과를 하고 싶은데 우리 받는 데이터들은 다 뭐 이렇게 노출 관련된 뭐 GRP라든가 리치 같은 게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노출된 것만 알지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그때 송출됐을 때 받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뭐 시청률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광고를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특정한 광고가 그 노출되는 시점에 얼마나 사람들한테 노출이 됐고 그 사람들이 그 광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엄청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했던 방법은 일단 패널 한 3천 명 모아서 돈 엄청 들겠죠. 3천 명 모아서 그 사람들 이제 광고하는 시간대가 있으니까 런칭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런칭 시간대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분들이 그때 광고를 봤다 안 봤다 본다면 뭐 이건 이런 거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실시간으로.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어려웠던 게 그걸 그러니까 광고를 노출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인가 봐요. 스케줄 자체를 또 노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되게 어렵다 그래서 결국 포기했는데 이런 걸 하신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점점 많이 모아져서 그러니까 TV 광고가 가진 한계점이 많이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당연히 보완이 되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반갑고 의미 있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이게 조금 마이너한 걸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한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 이 페이지가 없어서 1-1에 보면 이게 결국 사고를 쳤네요. 네. 그래서 저기 1-1에 보면 슬라이드가 예예 요거죠 지금 요것만 조금 보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맥락을 알 수가 없는 거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데이터를 해석하기로는 좀 되게 어려웠거든요. 사실은 고위험 관련된 제품이 저위험보다 구매도가 높다. 이건 사실은 TV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저위험 제품이니까 저관여 제품이 조금 더 구매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할 것 같은데 이 데이터로는 사실은 약간 반대로 나와서 이건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관여 제품이 실질적으로는 구매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닐 거라는 걸 결과가 나와서 좀 그랬고 장르별로도 보면 드라마가 사실은 구매도가 제일 높을 거라고 PPL을 많이 하니까 드라마가 구매도가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뭐 정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뉴스 시사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높은 걸로 약간 차이가 크진 않지만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많이 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데이터를 얻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보완이 해야 될까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초시계가 막 돌아가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엄청 아닙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막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보여가지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슬라이드 결론 및 논의에서도 약간 그런 맥락의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군요. 사실은 결론 및 논의 부분에 보면 여기죠. 여기. 그 구매 위험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보 교육 프로그램 보는 분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서 광고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아니면 광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일관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위험 그러니까 위험 수준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이런 맥락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시스템 내에서 그런 맥락적인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변이를 추가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더 제가 논의가 되고 이상적인 상황을 좀 만들 수 있다면 이게 엄청나게 좋은 데이터이고 저희 TV 광고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앞으로 발전되고 저희들도 사실 학계에 있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제가 괜히 여기다가 초시계를 켜놔가지고 부담하신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짤막하게 그냥 추가 질문 드리고 그냥
같이 합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 쾌락제하고 실용제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연구에서 쾌락제, 실용제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많이 사용하지만 워낙 제품군이 다양하다 보니까 쾌락제, 실용제 이렇게 묻기에는 또 그 안에 포함된 제품들의 특성 차이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쾌락제, 실용제 플러스 거기에 뭔가 좀 추가적으로 제품의 특징을 반영한 또 세부 그 유형, 분류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의 경우에 있어서는 쾌락제 효과가 좋고 예능에 있어서는 실용제가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까? 근데 이제 드라마하고 예능 같은 경우에 그냥 얼핏 생각해 보면은 프로그램의 특징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왜 드라마는 쾌락제, 예능은 실용제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아, 시사 프로의 차이인 건가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하고 이제 최명일 교수님께서 지금 그 질문드린 내용들을 그냥 종합적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 아까 최명 교수님이 주셨던 그 구매 위험에서의 더 이제 그 고관여 제품이 더 이제 사고 싶어질까라고 했는데 사실 이 고관여 제품의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이제 그 관여도가 돈이 비싸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더 사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했던 그 고관여는 이제 볼보 자동차와 이제 에이스 침대였어요. 그런 건 사실 더 사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리고 저관여 제품에서는 이제 치킨과 이제 그런 여기서 주션 자료를 하다 보니까 치킨과 파스타 이런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사고 싶은 어떤 욕망은 그런 고관여 제품에서 욕망이 꽂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매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약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장르별로 이제 드라마가 이제 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한 부분에서는 사실 드라마는 그거에 대한 드라마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고보다는 드라마에 더 집중하는 데 있어서 광고는 방해물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보교육 프로그램이 오히려 광고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정보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생정보통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쩌면 광고라는 어떤 정보적인 측면과 연관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냥 말씀이 저도 그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해석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그래서 맥락 효과를 조금 더 살펴보려면 아까도 이 데이터 설문조사를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집어넣어서 이제 설문조사를 추가한다면 되게 좋은 그런 데이터가 될 것 같고 되게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지준 교수님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에서는 사실 이게 드라마와 뉴스의 차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예능의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떤 드라마와 뉴스 이런 시사 프로그램과 어떤 즐기는 프로그램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이제 쾌락제와 실용제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제 제가 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이제 어떤 정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과 드라마 예능과 즐기는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제품의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쾌락제와 실용제라고 한 두 가지로 나누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더 다양한 제품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신 그런 그 상품은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품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제품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지 되게 짧은 시간에 이거를 이제 받아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공익제도 원래 넣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뭐 공익제, 뭐 실용제, 쾌락제 막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여기서 주신 하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한다면은 여기 말씀해주신 이런 의견을 다 참조해서 좋은 논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마정미 교수님, 마정미 교수 회장님과 우리 지준영 교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MOU를 이제 연결해 주신 건 참 훌륭하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우리 학회로서는 너무 이제 기록에 역사에 남을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사회자가 칭찬받는 건 또 이게 실학회만의 아주 또 독특한 특성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사실 저희가 TV 프로그램 맥락 효과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연구 주제이기는 한데 좀 정확하게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좋은 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정확한 그 TV 프로그램 맥락 효과 훨씬 더 이게 TV 그 채널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맥락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데이터 활용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고요. SSCI 논문 한번 가시죠, 이걸로. 많은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원래 이제 받은 데이터의 한계, 어떻게 보면 1차 데이터도 아니고 2차 데이터도 아니고 한 1.5 정도 되는 이런 데이터라서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미리 변명을 해 주셔가지고 저 또한 같은 맥락에서 더 하고 싶은 게 많았으나 조금 뭐 한계가 있었다, 이 말씀 미리 드리고요. 잊어먹기 전에 오늘 저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강다혜 씨, 예, 저에게 계속해서 저하고 컨택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데이터 수정하고 필요한 거 보내주고 감사의 말씀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저 최미일 교수님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고 싶었던 내용을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 데이터를 보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데이터를 통해 좀 입증할 수 있다라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자, 리얼 라이브를 뭐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요, 아무 생각 없이 리얼라이브닷컴에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예. 들어가 보시면 학교에서 들어가면 차단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생생한 살아있는 그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용을 볼 수가 없고, 여기는 reallive.co.kr이다.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리얼라이브는 실시간으로 사운드를 레코그나이즈, 아까 ACR 그 사회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제일 주목했던 부분은 자연스러운 시청 환경에 하에서 이 광고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수집할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또 다른,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TV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매체가 진화할지는 모르겠지만 매체 형태의 좀 자유로운 이런 측정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25개 채널에서 24시간 동안, 아까 패널이 한 25,000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점차 오늘 뭐 이런 발표들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의 가치가 입증된다라고 하면 더 좀 크게 확장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 이런 자료다. 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다운표를 해놨지만 실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연구, 광고 관련된 효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부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상당 부분의 연구들이 뭐 시간적, 그다음 금전적 이런 제한들 때문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모으고 거기에 따른 효과를 발표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광고 홍보학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제일 이렇게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샘플들이 대학생, 그 중에서도 광고 홍보학과 학생, 뭐 다르게 보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다 보면 자기들 스스로 광고 홍보학과에 소속되어 있고 광고에 대해서 어쩌면 일반인들과는 좀 더 다른 인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조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따른 어떤 왜곡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 생각을 품은 지는 한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것을 밝혀내는 순간 광고학계의 모든 연구 논문들이 다 이제 난리가 날 것이다, 이런 큰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 차마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리얼 라이브 이 시스템을 알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런 심정으로 또 우리가 또 접하는 데이터가 소위 말하는 시청률 데이터죠. 대표적으로 닐슨이나 그 TNMS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모으는데 피플비트라고 하는 기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부자연스러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TV 광고 시청 환경을 리얼 라이브에서 하고 있는 정말 글자 그대로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이런 환경,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많은 연구 분석 자료를 썼던 시청률 자료, 사실 피플미터라고 하는 기기를 이용해서 하니까 그걸 체크하는 순간 약간 어떤 의식적인 이런 작업, 내가 지금 광고
혹은 프로그램 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의식적으로 좀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통제된 실험실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부분. 실험실 환경이라 하는 그 자체는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예, 통제된 상황. 물론 잘 컨트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뭐 값을 선명하게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시청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건 아까 조금 언급했지만, 저기 디맨드 캐릭터리스틱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요구 특성,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쭉 길게 써놨지만, 실험자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험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알아서 거기에서 때로는 맞추어서 답을 하기도 하고, 또 혹은 뭐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실험 의도를 이렇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경우, 저는 우리 학생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아마 교수님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랄 거야 라는 심정으로 좋게 답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얼 라이브, 소위 말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 하에서 나타난 결과가 어쩌면 우리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정답에 가까운 광고 효과가 아닐까.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이 통제된 이런 실험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교수님을 사랑하는 애정까지 듬뿍 들어간 이 요구 특성이 가미된 이런 결과는 굉장히 부풀려서 나왔을 것이다. 좀 더 저의 아이디어를 지나치게 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기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들은 상당 부분 디스카운트 되어서 해석되어야 된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광고 하나 그리고 PPL 하나, 광고는 밑대 초콜릿 이 제품이고요. 제가 그래서 패널 실시간이라고 한 것은 실제로 밑대 광고를 보고 난 뒤에 바로 응답한 사람 208명이 참여했고요. 그 다음 패널 동영상이라고 한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조사한 사람 말고 그 이후에 따로 우리가 밑대 광고를 첨부해서 보낸 다음에 이쯤 보면 하이브리드 형태죠. 시간은 실시간 아닙니다. 차후에 우리가 이제 대조군으로 삼으려고 이 동영상을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은 군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실시간으로 광고를 보지 않은 패널군입니다. 두 번째 패널 동영상. 그 다음 또 제가 100명이 참여했고요. 제가 그다음 학생들에게 예전에 우리가 늘 하는 식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참여하면 1점 뭐 더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패널 동영상에게 보냈던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즉 내용은 똑같습니다만은 샘플 구성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76명이 들어왔습니다. 남녀 여자들이 조금 참여를 많이 했고요. 같은 방식으로 그 PPL 제품은 그 NFL이라고 후드 T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75명, 117, 127, 총 384, 319에서 703명이 이렇게 참여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밑에 광고 30초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광고. 예, 재밌게 보셨나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밑에 30초 광고고요. 저는 실시간 광고 시청자 208명을 A라고 불렀습니다. 네이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본 팀을 B, 그 다음에 대학생을 C 이렇게 해서 A, B, C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나름대로 관심 있게 본 결과 중심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자, 노출 유형별로, 노출 유형은 이제 A, B, C 이제 집단간이죠. 그들의 이제 광고 평가입니다.
근데 아까 저 김현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이 리얼 라이브에서 조사한 그 항목들이 있는데 저 7개 항목 저 밑에 보면 내용 시선이라고 있는데 시선을 끈다. 예를 들어 이해하기가 쉽다. 가족들이랑 보기 편안하다. 뭐 모델이 마음에 든다. BGM 카피 소재가 등등등 7개 항목을 개별적으로 하기보다 제가 그것을 한꺼번에 묶은 다음에 인덱스화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이제 1점에서 5점까지. 근데 조금 우리가 이제 이게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통상 1점이 보통 네거티브한 이런 쪽을 먼저 세우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좋은 걸 먼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매우 그렇다 긍정적인 것이 이제 1번이고 5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변량 분석을 통해 본 결과요. 95%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샤페 그 사후 검증을 해본 결과 이게 빛인가요? 예, A 집단, 즉 실시간 노출 집단이 1.83입니다. 1점에서 5점까지가 이제 미니멈이 1이고 맥스가 이제 5가 되겠죠. 굉장히 파지티브한 이런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호가 있다라는 것은 A 집단의 값이 통계적으로 B보다 더 차이 난다. 즉 다르게 하면 더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B 집단, 즉 차후에 동영상을 어떻게 첨부해서 이렇게 실시 조사 대답을 한 사람들이 2.20인데 2.20에 비해서 실시간으로 대답한 사람이 1.83으로 훨씬 더 긍정적으로 광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 같은 이퀄 부호를 쓴 게 C 집단, 대학생 집단인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예 2.38로 제 예상과는 빗나가게 제일 낮았습니다. 일단 한번 실망감을 가졌고요. 예, 그 다음에 질문에 이제 기업에 대한 호감도 같은 방식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더 나았고 B와 C는 같았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그 실시간 그 패널들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요. 구매 의향은 ABC 순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학교 홈페이지 올라온 숫자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착각해가지고 7점 쳤던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좀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노출 유형별로 특가 구매 페이지 여기는 제가 예 아니오로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 카이스케어 테스트를 해서 분포들을 봤습니다. 응답 분포. 이것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보시면 A가 구매 페이지에 A 집단이 구매 페이지에 방문할 비율이 상대적으로 B보다 그리고 C보다 높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봐도 집단 ABC 순으로 광고 효과가 좀 큰 것으로 현재까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시간 넘어갈까요? 짧은 30초인데.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이제 신서유기 8 시즌 8에 6회를 30짜리 이제 끊었습니다.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본 사람이 다 본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 보낸 부분이고 혹시 눈에 띄는 혹시 뭐 제품 있었나요? 아 살짝 예 역시 예리하시네요. 예 NFL 후드 자켓 PPL이었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미리 제가 잊어먹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얼 라이브 패널은 물론 70대는 숫자가 적습니다. 10대에서 70대까지 비교적 고르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대상으로 삼은 대학생들은 전부 20대라고 하는 점. 사실 그래서 앞서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직접적인 비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성별 연령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해석하는 데 주의를 해야 된다.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빠르게 결과만 말씀드리면 제가 미리 사전에 지금 PPL을 살짝 지나갔다고 아신 분도 대답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PPL인지 아닌지를 인지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PPL이라고 이렇게
PPL이다라고 대답한 사람, 즉 알았던 사람은 뭐 다르게 표현 눈치가 좀 빠른 분이죠. 그분들은 76대 23. 근데 몰랐던 사람은 55대 45. 상대적으로 PPL이라고 하는 이렇게 인식을 한 사람이 좀 더 긍정적인 이런 결과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PPL 제품에 대한 기존 태도, 이 NFL 후드 티에 대해서 어떻게 좋아하는 정도를 세계 집단을 세계를 문항 세계를 이렇게 이제 집단으로 분류해서 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존 태도가 좋았던 사람이 특가 페이지를 더 방문할 가능성이 높았다. 어떤 상식적인 수준을 한번 더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출 유형별로 제품 추천 의향을 보면, 자, D는 그 실시간 그 패널이고, D, E, F 이 순으로 앞서 광고에서 ABC 순으로 나왔던 것과 사실 거의 같은 방향으로 PPL에는 나왔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나왔던 이 부분을 SNS 등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오가 입었던 옷이 예쁘다 아니면 어떻다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SNS로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D하고 E, 저 패널 집단은 차이가 없었지만 학생들은 되게 짰어요. 예, 학생들은 별로 그렇게 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카의 제곱값을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시면 D가 좀 상대적으로 E나 F보다 좀 높았다라는 이런 부분을 알 수도 있고요. 구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마찬가지로 DEF 순으로 광고 효과가 이렇게 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따로따로 사실은 그 데이터를 모았지만 이것을 하나로 가능한 한 모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6개 집단을 한꺼번에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즉 여기서는 물론 이제 데이터를 조금 조작이 아니고요, 정리를 한 측정 레벨에 따라 가지고 좀 정리를 한 결과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D가 제일 좋았고요. 그 다음에 A, E, B, F, C. 혹시 어떤 패턴을 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밑에 카이스퀘어 값도 비율도 보면 좀 포지티브한 쪽이 높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물론 해석에는 무리 있습니다. 하지만 PPL이 광고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대답을 보였고요. 아까 ABC 순, DEF 순으로 나왔듯이 패널들이 가장 호의적인 이런 결과를 보였고 학생들이 가장 비호의적인 이런 결과를 보였다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번외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제가 사실 굉장히 의심했던 부분인데, 기존에 광고 효과 조사에 많이 참여한 사람들은 더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아이플래테에서는 마찬가지로 누적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패턴이 처음에 한 사람은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해본 결과 좀 의외였습니다. 기존에 한 번도 이런 광고 효과 관련된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41대 58, 즉 구매형이 있다가 41%인데 정확한 패턴은 아닙니다. 정확한 패턴은 아니고, 또 보면 여기 non-significant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을 보면 큰 차이는 없었고, 저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괘씸했는데 학생들에게 이 여러 번 참여한 학생들이 더 짜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품 구매 의향도요. 보시면 자, 1위 작은 숫자가 있답니다. 0회가 제일 작고 4회가 반대로 0회가 제일 크고 갈수록 작아지는 이런 패턴을 좀 보여서, 물론 통계적인 차이는 없지만 경험이 많아서 뭐 지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패턴을 보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 더 우리 광고 공부 학생들을 믿기 위해서 우리과 전공자, 비전공자 테스트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비전공자가 훨씬 더 호의적이어서 이런 좀 결과를 나왔습니다. 구매 의향도 비슷한 패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 결과를 좀 해석하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기대도 많이 하고 했지만 사실 의외의 결과를 얻어가지고 저도 좀 당혹스럽긴 했지만, 저는 뭐 앞서 김현정 교수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아이플래티아 이 데이터의 어떤 활용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수집 방법이나 이런 것과 비교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효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어떤 비교를 세울 수 있는 이런 통제 집단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것과 상대적인 이런 것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 데이터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토론은 선문대 최홍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고요. 착석하시는 동안 그냥 제 임프레션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논문 심사하실 때 그 참여자가 광고 홍보 전공 학생이다. 그러면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심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토론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겁네요.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선문대학교 최홍림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광고 효과에 대한 것들이 제가 주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거하고 되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사실 그 김효 교수님은 그 전공 대학생들한테 기대를 하셨다 그랬는데 제 생각은 좀 그게 있어요. 보면 대학생들이 오히려 좀 더 비판적이지 않을까? 이게 광고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보면은 광고 잘 넘어가고 맨날 TV 보다가 PPL 나오면은 먹고 싶다 그러고 갑자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전공자가 왜 그렇게 잘 그거 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비판을 받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이런 그 이 조사들이 이제 좀 더 정밀해져야 되잖아요. 사실 요새 이제 데이터로 모든 것들을 하는 세상이고 예전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조사를 효과 측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조사를 하면서 예전에 조사 방법에 대한 그 효과 측정에 대한 허구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제일 가장 주목을 했던 건 뭐냐면은 이게 왜 과연 밑대였고 왜 NF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일단은 뭐 조사 결과는 결국은 그렇게 나왔죠. 실시간이 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PPL이 그냥 광고보다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아이템들을 바꿨었으면은 거꾸로 반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는 그게 나왔어요. PPL이 좀 더 효과가 있다는 거. 사실은 제가 제일 그거 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PPL 그거 하는지 저 신서유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오늘도 좀 빨리 들어가 가지고 저 9시 전에 들어가서 신서유기 보려고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 막히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신서유기 보면서 저 그거 많이 해요. 진짜 열심히 보는데 NFL은 처음 봤어요. 그건 몰랐어요. 항상 보면은 지난주에는 보니까 무슨 건강 보조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건강 보조제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신서유기 보면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거 들으면 바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또 가시성이 높은 제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나오는 뭐 휴대폰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면 그러면 이 결과들이 똑같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밑대 같은 것들도 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 핫초코를 먹고 체하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핫초코를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마도 근데 핫초코는 내 기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도 보면 대표적으로 핫초코 항상 시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려가 좀 돼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통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결과를 볼 때 조금 약간 의아한 면이 있었고 그 밖의 결과들은 사실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중간에 그 질문 하나 드리자면 그 밑에 그 광고에서 광고 효과를 얘기할 때 기업에 대한 호의도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사실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광고를 했다 그래가지고 제품에 대한 호의도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호의는 왜 그게 들어갔는지 그것들을 하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사실 이런 연구들이 되게 확장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리얼 라이브가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한 5분 정도 조금 오버가 돼서 저는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고 김효 교수님께 곧바로 응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하고요. 일단 뭐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왜 밑대고 왜 NFL이냐?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게 말이 쉬우고 그렇지 한 100명, 200명을 답을 구한다는 게 상당한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품이 마침 NFL이었고 마침 밑대였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주신 질문은 오히려 앞서 김인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제품을 다양화하고 이게 축적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언으로 받아들이고요. 기업 호의도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문항은 기존에 이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제품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그 이제 기업에 대해서 특히 그건 아마 이 아이플래티아 자체에서 좀
참고 혹은 광고적으로 요구했을 수도 있고요. 저도 여기에 따라가 솔직히 분석을 하면서도 이 광고를 하나 보고 기업이 저 솔직히 밑에 기업이 어딘지 몰라요. 예, 모르는데 어떻게 연상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업 호의도를 우리가 측정할 필요가 있다면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그 어떤 근원을 알 수 있는 이런 질문들도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좋은 연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 리얼 라이브의 또 하나의 좀 장점은 저희가 연구를 진행할 때보다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예를 들어서 제품을 그 선정을 한다. 그랬을 때 뭔가 한두 개를 딱 선택을 해야 되는 그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 보고 싶은 거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보면서 상호 비교하고 싶은 이런 니즈가 많은데 꼭 선택을 해야만 하고 거기에 뭔가 타당한 이유를 저희가 기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다양한 그 제품에 대한 조사치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저희가 하고 싶은 다양한 제품들을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방송사가 기자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비상 경영 계획을 발표하는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죠. 뭐 그 해 그 방송의 날 그 행사도 중단하는 뭐 그런 일도 발생이 됐고, 그리고 저기 보면 MBC의 최 사장이 뭐 이렇게 어려움의 원인으로 광고의 차별적 비상식적 규제다 뭐 이렇게 세게 호소를 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이것 때문만은 아니죠. 진짜 이유는 사실 따져봐야 되고 해야 되지만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그 차별적 비상식적 규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 살펴봤습니다. 자, 그 우선 그 방송하고 온라인에서의 그 차별적 규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광고도 그냥 그 유통 내용의 한 가지로 간주를 해서 그래서 그 하기 때문에 사실은 광고 규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도가 어떤 그런 매체나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상파하고 유료 방송 간의 차별적 그런 규제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 광고는 방송법, 뭐 또 미디어법 뭐 이렇게 해서 전방위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그냥 그 광고를 규제하는 법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상파 유료 간 그 차별 규제인데요. 우선 그 판매에 있어서도 차별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지상파는 뭐 이렇고 또 유료 방송은 저런 어떤 의무가 없고 그러니까 뭐 많이 가진 그런 방송사가 좀 그 베풀고 나눠라 뭐 이런 얘기이죠. 그리고 또 협찬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없는 매체들은 좀 그 표나게 하고 힘 있는 매체들은 표 나지 않게 조용히 해라 뭐 이런 거죠. 뭐 그리고 그 규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뭐 여러분들 너무나 뭐 많이 그 다뤘던 문제라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총량에 있어도 차별적 규제가 있고 또 뭐 각 그 개별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광고나 뭐 이런 거에도 차별이 있고 또 중간 광고 같은 경우는 또 뭐 한쪽은 못하게 하고 한쪽은 하게 하고 또 가상이나 간접 광고 같은 것도 시간에 있어서 차별을 많이 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근거는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이겠죠.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좀 규제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시청자 권리도 좀 보호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상파는 좀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규제를 좀 해서 좀 덜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후발 매체들은 어려우니 좀 봐주는 뭐 그런 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보시는 거하고 같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힘있고 더 가진 입장이 아니게 됐습니다. 역전이 됐죠. 그래서 사실 이런 형편이 근거가 되는 형편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법도 사실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규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습니다. 2015년에 개정을 했는데 이제 더 그 시대를 역행하는 뭐 그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규제나 제도의 궁극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시청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청자들한테 간접 광고를 중심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사를 할 때 아이플레테이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전 CM 또 후 CM 이렇게 또 가운데 있는 중간 광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아이플레테이아에서 도와주셔서 조사를 좀 잘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사 대상은 드라마를 보고 있는 그 시청자들, 뭐 남녀 또 나이 이렇게 잘 적당히 섞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 뭐 간접 광고가 뭔지는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보면 그 지상파하고 유료하고 규제가 다르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고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간접 광고가 길다. 사실 뭐 우려했던 거하고 같이 실제로 길게 느껴진다라는 사람이 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상파에 비해서 유료가 훨씬 더 길게 느껴진다. 그래서 확실히 유료가 더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느껴진다라는 거는 시청자 보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광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광고를 넣고 하는 사람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이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물어봤더니 주목해서 보게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길게 느껴지는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한다고 해서 어떤 선호와는 관계없이 주목하게 되는 그런 그 광고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간접 광고의 효과를 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규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파의 간접 광고 규제가 차별적인데 이걸 완화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한 반 정도는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뭐 안 된다 하는 의견은 그의 반 정도도 뭐 안 되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차별적인 규제는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조건을 달아봤습니다. 그러면 시청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그 자연스러운 장면에 간접 광고를 넣는다면 그러면 좀 완화를 해줘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61%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 의견이 14포인트 정도 껑충 뛰고, 그리고 반대 의견이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장면에 그 간접 광고를 넣는다면 사람들의 어떤 반감 같은 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러면 그 광고 수익으로 프로그램 질을 좀 올리는데 재투자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찬성 의견이 20포인트 정도 껑충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 하는 것도 13%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포인트 줄은 거죠.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 불편하지만 프로그램 질을 올리는데 좀 노력을 한다면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소비자들은 생각하는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방송사에서 조금 그 새겨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양보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얼마나 양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완화해서 시간을 조절한다면 시간에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라고 물어봤는데 그 유료가 7%라고 분명히 안내문을 넣었는데도 6%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료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안 된다, 뭐 이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로 가장 큰 거는 방송시장의 활성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이 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로 생각을 하고 시청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형평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규제를 더 많이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걸 갖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근거로 꼽는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시장 원리.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인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지. 그거를 규제로 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하는 의견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이 어떤 세계적인 흐름.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달리 이렇게 규제로 유료와 지상파를 이렇게 달리 규제를 하면 그러니까 약한 매체들이 오히려 그런 어떤 제도적인 기능에 의존을 해서 어떤 자생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39%만 그렇다라고 하고 중간이 거의 같은 정도 비율이고 23%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풀어주면 안 된다. 계속 규제를 좀 심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했던 대로 시청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청자의 권리를 위해서는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반 이상의 시청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의 근거로는 그렇게 간접 광고가 많아지면 광고주들한테 좀 이렇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보면 유의미하기는 그렇다라고 하는 게 유의미하게 나왔지만 반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사실은 21% 정도 돼서 이견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자, 그다음에 이제 공익성. 그렇게 간접 광고가 많아지면 광고주 영향력이 많아져서 어떤 공익적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한다가 유의미하게 나왔지만 한 20% 정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좀 이견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파의 규제를 유료하고 같이 해줬을 때 유료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물음에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8%는 동의하고 같은 수가 중간이다라고 유보적인 의견을 보였고 24%가 비동의하는 그런 의견을 보여서 이 부분은 좀 이견이 많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실시간 조사를 한 거는 유료하고 지상파, 그러니까 유료 드라마를 보는 사람하고 지상파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맨 처음에 실시간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다른 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제가 풀페이퍼를 쓸 때 그때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접 광고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시청자 의견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걸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뭐 다 아시다시피 기업의 니즈가 있고요. 그리고 방송 서비스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상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은 이 간접 광고와 같이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시청자 권리, 아까 시청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시청자 권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컨텐츠를 향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광고 매출이 좀 생기면 어떤 수익의 기반이 생겨서 그걸 갖고 광고 프로그램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소비자들도 만족하고 다시 또 광고 매출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토론은 선문대학교의 김은환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요 마이크 사용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김은환입니다. 전현수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간접 광고 연구도 많이 하시던데 이번에는 매체 비교 관련된 연구죠. 일종의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이나 뭐 인터넷 이런 부분 그 매체 간의 불균형적인 그런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기 관련된 연구들은 제가 간단히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들이 돼 있고 또 이제 간접 광고에 대한 영역을 또 다뤄져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방송에 관련된 연구도 따로 이렇게 많이 돼 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들이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주제는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해소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라는 개선 방안에 이제 좀 방점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들이 이제 뒷장에 2장 정도로 요약이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풀페이퍼로 쓰실 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써주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핵심적인 단어로 요약하자면은 규제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합리적 규제를 찾는 거가 제일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이 그렇게 뭐 여러 집단 뭐 이렇게 제작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코바코 문제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그렇게 이익관계가 얽혀 있어서 쉽지는 합리적인 거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연구이기도 하고 또 정리를 하실 때 그 뒷부분의 방안 쪽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뭐 시간은 없지만 짧게
이제 그 규제 합리적 규제와 관련 그러니까 규제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어린이 방송 관련돼서는 간접 광고가 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배제된다거나 하는 그런 거 있듯이 방송사의 어떤 프로그램별로 또 구분을 할 그러니까 일종의 타겟 같은 거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실행의 시간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뭐 이런 실행 방안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검토돼야 될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타겟과 그 간접 광고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간접 광고라는 게 아까 협찬 고지 이렇게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협찬 고지와 방송 간접 광고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또 협찬 고지랑 PPL로 외국에서는 구분을 하고 그거를 큰 덩어리로 간접 광고를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부르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접 광고라는 거를 그냥 뭐 규제냐 완화냐 이런 측면을 다룰 때 간접 광고의 범위를 늘 이전에도 있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범위를 어떻게 좀 세분화할 것인가라는 그런 적인 측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제가 그냥 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지상파가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유료 방송사 뭐 케이블이나 이런 종편 이런 데랑 또 싸워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 좀 주제는 조금 또 영역이 다른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방송 내부와 매체 이종 매체 간에 또 싸워야 되고 이래서 굉장히 방송사 입장에서는 지상파 방송에서는 입장 힘들 거라고 이제 생각은 들고 또 방송의 뭐 공공성이라든가 뭐 이런적인 측면만 많이 강조되고 또 책임이 많이 부여되는 반면에 또 제한적으로 이렇게 그 시청자들에 대한 어떤 시청자들이 보는 어떤 주관적인 거라 그럴까 그 간접 광고에 대한 인식이 일반 지상파에 노출되었을 때 더 어떻게 지상파에서 저런 간접광고 이렇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든가 뭐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약간 그 엄격함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지상파가 아무튼 힘든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 정도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예전에 그 LG전자의 이제 마케팅 담당 이사 통해서 물어보니까 TV 광고가 일반 지상파예요. TV 광고가 효과가 보통은 없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브랜딩이나 이런 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실제 조사도 나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이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광고주들이 그런 인식을 또 많이 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영역에 따라서 브랜딩에 관련돼서는 TV 광고 효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전환되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저도 뭐 짧게 제 개인적인 궁금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번에 설문조사 진행하실 때 그 타이밍이 그 지상파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그 케이블 또는 종편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에 조사를 하신 건가요? 직전, 중간, 그다음에 그 직후까지. 예. PPL이 나온 그 타이밍하고는 그 고려하지는 않으신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그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리얼 라이브 서비스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아주 정확한 타이밍을 매칭시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간접 광고에 대한 저희들의 반응이 이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가장 극대화되는 시점은 그 간접 광고를 딱 본 바로 직후지 않습니까? 1, 2초 후. 그래서 그 타이밍을 인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바로 설문을 딱 보내게 되면 훨씬 더 좀 재미있는 또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하고 김은환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짧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토론 잘 들었고요. 말씀대로 어떤 그 제한점
해결점 이게 사실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보충을 해서 페이퍼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광고가 상위 개념이고 거기에 이제 협찬과 PPL이 사실은 있는 게 확실한데 이게 이제 법상으로 간접 광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PL 뭐 제품 배치나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 교수님 타이밍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소리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찾는 뭐 이런 기술적인 것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는 그 방법을 못 찾았는데 그걸 방법을 찾아서 딱 그 노출 시점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그 실시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